요즘 길 가다 보면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이 있거나 저 멀리 거대한 풍력 터빈이 돌아가는 걸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만들어진 깨끗한 에너지가 과연 어떤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집 형광등을 켜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복잡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여정을 한번 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단계를 쭉 따라가 볼 건데요. 우리 동네의 작은 건물 규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거대 에너지 기업들을 움직이는 규칙,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인 해결책과 보이지 않는 시장의 원리,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인 흐름까지 한 번에 훑어보겠습니다. 아니, 국가 전체의 에너지 시스템을 바꾼다니 생각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일 같잖아요. 하지만 모든 큰 변화가 그렇듯 그 시작은 의외로 우리 눈에 가장 잘 보이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드나드는 건물들이죠. 자, 그럼 대체 어떻게 한 나라 전체가 재생에너지 시대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첫 번째 해답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하고 직관적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세금으로 짓는 건물들. 그러니까 정부청사나 학교, 도서관 같은 공공건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짓거나 크게 뜯어 고칠 때 당신들이 쓸 에너지의 일정 부분은 무조건 신재생 에너지로 채우세요 하고 법으로 딱 정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몇 퍼센트 해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지난 10년간 이 의무 비율이 10%에서 30%까지 계속해서 높아졌잖아요. 이건 시장에 앞으로도 계속 이 방향으로 갈 거니까 준비하세요라는 아주 강력하고 또렷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자, 공공건물부터 시작하는 거 아주 좋은 출발점이죠. 하지만 진짜 판을 바꾸려면 우리나라 전력의 대부분을 만들어내는 이 거대 발전 회사들을 움직여야 하잖아요. 이 회사들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 거대 기업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일종의 친환경 에너지 할당량 제도입니다. 이걸 공식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우리가 보통 줄여서 RPS라고 부르는 바로 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21개 발전 회사한테 딱 정해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만드는 전기 중에 이만큼은 무조건 신재생 에너지로 채우세요 하고 의무를 주는 거죠.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짓든 아니면 다른 데서 사오든 방법은 상관없어요. 무조건 할당량만 채우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4단계 과정이 아주 체계적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정부가 숙제를 내주고 기업이 숙제를 하고 매년 검사를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4번째 단계. 만약에 이걸 못 채우면요?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바로 이 벌금이 이 제도를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게 만드는 진짜.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기죠. 신재생 에너지는 좋은데 아시다시피 해가 지고 바람이 멈추면 전기를 못 만들잖아요. 이 변덕을 어떻게 잡을까요? 바로 그 해답이 이 그림 안에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우리가 줄여서 ESS라고 부르는 거대한 배터리예요. 왼쪽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전기를 잘 안 써서 값싼 밤의 에너지를 꽉 채워뒀다가 모두가 전기를 많이 쓰는 비싼 낮에 쫙 풀어주는 거죠. 오른쪽 그림은 이 거대 배터리가 전력망에 딱 붙어서 이 변덕쟁이 신재생 에너지를 아주 든든한 파트너로 만들어주는 걸 보여주고요.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전력망을 위한 거대한 물탱크나 저수지 같은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힘을 안정적으로 붙잡아 두는 거죠. 덕분에 우리는 24시간 내내 안심하고 전기를 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ESS라는 기술, 쓰임새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풍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들쭉날쭉한 전기를 매끈하게 다듬어 주기도 하고요. 공장에서는 전기요금 쌀 때 전기를 쟁여뒀다가 비쌀 때 꺼내 쓰면서 돈을 아끼게 해주죠. 심지어 전력망 전체의 주파수를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는 고난도 작업부터 섬처럼 고립된 곳에 아예 독립적인 미니 전력망을 만들어주기까지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아까 이야기했던 RPS 제도로 돌아가 볼게요. 발전회사들이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누가 친환경 에너지를 얼마나 만들었는지 정부가 어떻게 일일이 다 알지? 하고요. 그 비밀이 바로 이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줄여서 REC라는 디지털 증명서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친환경 에너지로 1메가와트시의 전기를 만들 때마다 참 잘했어요 도장처럼 찍어주는 친환경 인증 딱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청정 에너지 시장에서 쓰이는 공식적인 화폐가 되는 거죠. 발전회사들은 이 REC를 시장에서 돈 주고 사 모아서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어요. 태양광 발전소가 ESS, 그러니까 배터리랑 짝을 이루면 가산점을 더 받아서 REC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전기를 만드는 것보다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저장하는 능력에 훨씬 더 큰 가치를 쳐준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REC가 친환경 에너지의 가치를 증명하는 증서라면 우리가 매일 쓰는 전기 자체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바로 개통 한계 가격, SMP라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정해지는데요. 우리 흔히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이 다르다고 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차트가 하루 동안의 전기 가격 드라마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보세요. 모두가 잠든 새벽 4시. 이때는 발전 단가가 제일 싼 원자력 발전소만 돌려도 전기가 충분해요. 그래서 전기 가격이 아주 싸죠? 그런데 모두가 에어컨에 빵빵하게 트는 오후 3시가 되면 어떨까요? 수요를 맞추려면 제일 비싼 LNG 발전소까지 다 끌어와야 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 순간 전력망에 있는 모든 전기 가격이 이 제일 비싼 LNG 발전소 가격을 기준으로 똑같이 정해져 버리는 겁니다. 정말 흥미롭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정책과 기술, 시장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시야를 확 넓혀서 이 모든 변화를 더 빠르게 몰아붙이는 거대한 글로벌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세계적인 기업들의 움직임이에요. 혹시 RE100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건 정부가 이렇게 하세요 하고 시키는 게 아니라요.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이 우리 회사는 이제부터 100% 재생에너지로만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선언하는 캠페인이에요. 우리가 아는 애플, 구글, 이케아 같은 회사들이 앞장서서 이걸 외치니까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들썩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기업 몇 개가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나 싶으시죠? 근데 그게 아닌 이유가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전기, 그중에 절반을 기업들이 씁니다. 무려 50%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마음을 바꾸면 에너지 시장 전체가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결국 이겁니다. 정부의 RPS 같은 제도가 시장의 규칙을 만들어주고 ESS 같은 신기술이 기술적인 장벽을 허물어주고 그리고 RE100 같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엄청난 수요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세 가지 톱니바퀴가 딱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진짜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부 정책과 기술, 그리고 시장의 힘이 어떻게 맞물려 청정에너지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지 그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고 정책이 더 강해지는 미래에 100% 재생에너지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다음 거대한 도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